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의 2018이 지금 시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마 포토샵을 제일 처음 수업 나왔을 때 있던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 디자인 그래픽용으로 이용되어져 있는 툴은요, 사용자들마다에서의 환경 설정을 다 달리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에 대한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린 방식들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방식들에서의 화면상으로 보고 있던 내 디자인 툴은 어떻게 씁니까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사항으로 저희는 정의해 보겠다 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포토샵을 공부하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와있던 버튼들 기억나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요 위에 있는 요겁니다. 저는 지금 에센셜이라고 해주어서 필수 항목이라는 것이 나와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른 게 지정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굽니까? 에센셜 눌러주겠습니다. 에센셜 필수라고 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번 눌러 선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환경을 나는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의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래 세 번째 보시면 리셋 에센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얘기해 보시면 혹시 창이 바로 안 열리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센셜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리셋 에센셜을 한 번만 다시 눌러 본다면 똑같은 모습에서의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상단에서의 메뉴 표시줄 나와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 패널 창 나와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뭐 등등등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에서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골랐네요. 에센셜 중에서도요, 에센셜 클래식을 골라오고 오셔야 돼요. 에센셜 클래식을 골라온 다음에 한 번만 더 눌러서 아래 세 번째에 보시면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누르면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포토샵과 화면의 구성이 거의 흡사한 형태인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저희는 뭐라고 하죠? 패널 창이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패널 창 중에서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보고자 했던 여기 프로퍼티스나 라이브러리스는요, 거의 많이 쓰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 두 개의 삼각점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접어버리겠습니다. 접기를 할 거예요. 대신에 이 왼쪽에 보시면 남아있던 요 패널 창은요,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얘는 펼치기를 할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와있던 삼각형 두 개의 점, 화살표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펼치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내에서는 많이 쓰는 게 있고 적게 쓰는 게 아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제가 후에 좀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나와있는 툴 상자 한번 보세요. 포토샵에 있는 거와 모양이 거의 흡사한 형태인 것인데 여러분들 아마 1열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2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2열 배치인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저와 같은 모습 보시고자 하시면은 왼쪽 위에 있었던 화살표 모양의 형태를 눌러주시면은 2열로 배치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사항은 바로 뭐냐면 문서 한 가지를 열어놓고 난 다음에 실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냐, 이 바닥에서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포토샵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네모난 상자 있었죠. 하얀 상자, 작업창이라잖아요. 걔를 뭐라 불렀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름이 틀려요. 이 공간의 이름을 일러는 뭐라 하냐, 아트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트보드의 바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다. 새롭다에 뉴자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N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봤던 내용과 흡사한 형태가 지금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의 첫 번째입니다. 봤던 거예요. width는 무엇을 말할까요? 가로의 너비. 하이트는 무엇입니까? 세로의 높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 위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포토샵의 초기 때 설명하기를 포토샵은
화면상의 이미지를 편집하고 화면상의 이미지를 합성 보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화면은 픽셀 단위를 쓰니까 포토샵도 픽셀 단위로 작업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일러의 목적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뭐 하셨죠? 저희 일러스트레이터의 목적은 출력물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출력물을 내기 위한 목적이 많이 쓰다 보니 이 목적에서는 뭐죠? 실제 출력됐을 때 우리가 픽셀 단위로 한다면 조감이 안 되겠죠. 실제 인쇄할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 센티미터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러를 이용하실 때는 밀리미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있던 단위의 기본은 밀리미터를 쓰겠다 되어있죠. 그 다음에 살짝 아래쪽에 보시면 뭐 나왔나요? 어드밴시드 옵션이라고 해주어서 컬러 모드가 CMYK 그리고 PPI라고 하는 픽셀 퍼 인치 약자입니다. 이 픽셀을 1인치에 몇 개나 넣어줄까요? 말 뜻이거든요. 300ppi입니다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누구냐? 어드밴시드 옵션을 콕 눌러보시면 아래 창에서의 옵션상을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컬러 모드를 콕 눌러보니 두 가지가 보입니다. RGB하고 CMYK 나와 있겠죠. 그죠? 빛으로 이용이 되어지는 컬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RGB. 색류, 물감이라고 한 것에 여러분들 쓴 것은 무엇입니까? CMYK입니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RGB는 어떤 색상을 의미할까요?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랑을 의미하는 거지만 CMYK는 뭘 의미한답니까? 시안 이거예요. 시안. 그 다음에 M 뭡니까? 마젠타. 그 다음에 Y 뭡니까? 다시는 옐로우. K는 뭘까요? 블랙.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글씨를 따갖고 온 거죠. 이때 시아는 어떤 색상을 의미할까요? 청록색을 말하는 겁니다. 마젠타는 무엇입니까? 자주색. 다음에 옐로우는 노란색, 블랙은 검정색. 이렇게 해서 물감의 네 가지 형태가 이용될 것이며 네 가지를 이용하시면 어떤 색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꼭 알아두시며 그 아래에 보시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PPI가 있었을 거예요. 픽셀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력물을 내고자 할 때에는 72픽셀, 우리가 포토샵 때에는 72가 많이 이용되었지만 왜요? PPI라고 하는 픽셀 개수가 많아지면 선명도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용량도 커진대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웹상으로 만들어지는 화면상으로 보여주게 되어지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보정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용량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서의 72ppi를 썼지만 출력물은 해상도가 좋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일러 내에서는 해상도의 ppi를 얼마 쓴답니까? 300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미 얘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해서 크리에이트를 탁 눌러주어서 새로운 작업창이 나올 거예요. 이 작업창을 뭐라고 한답니까? 저희는 아트보드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준비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화면 상단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보실게요. 자, 이 편집이라고 하는 에디트 메뉴 오시면요, 제일 마지막 아래에 프리퍼런시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였었죠, 우리요? 포토샵 내에서는 환경 설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럴 제일 위에 있는 것도 눌러볼게요. 자, 이 포토샵과 마찬가지였었던 일러에서도요, 어떻게 환경들을 설정할 수가 있을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보시면 나왔던 제네럴 나와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범용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세요. 쇼, 툴팁스 나와 있을 겁니다. 얘 말은 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메뉴를 눌렀었을 때나 선택했었을 때 보시면요, 지금 또 안 나오네요. 나와야 정상인데, 뭐 툴팁 말하는 거죠. 여기 내에서의 커다랗게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안 보고 싶을 때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게 건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아래 보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포토샵에서 타입은 뭐였었죠? 글자를 말하는 것이었죠. 일러 또한 똑같습니다. 글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얘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show font names in English랍니다. 이거 뭐였었어요? 글자체의 이름이 한글 폰트 이어서 뭐 바탕체, 바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영문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체크를 넣어줘야 좋아요? 빼야 좋아요? 빼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다음 그 아래쪽에 유닛 나와 있었습니다. 유닛은 뭐냐면 단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러 내에서의 일반적인 단위는 뭘 쓴답니까? 픽셀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그렇죠. 밀리미터를 씁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는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포토샵에서의 스트로크는 외곽선을 말하는 것이었죠. 외곽선하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글씨의 크기나 포인트란 단위를 쓸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유저 인터페이스 항목을 콩 눌러보시면 많이 봤던 거죠? 화면에 밝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밝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좀 밝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두운 것, 완전 어두운 것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자 Open Documents as 탭입니다. 이 항목이 똑같이 우리 포토샵에서 본 적 있었죠. 근데 포토샵은요 체크를 넣었었어요? 뺐었어요? 뺐었어요. 빼서 탭 구조 형태로 보지 않고요 윈도우 창으로 따로 창을 봤었거든요. 왜? 그게 효율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일러는요 윈도우 창의 형태로 보는 것보다 탭 구조 형태로 열어준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넣어줄 거예요. 포토샵은 해제하고요 일러는 선택한다가 맞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이 나오느냐? OK를 뿅 누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서 한 가지 열었잖아요. 그쵸? 또 한 개 열어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누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또 하나의 크리에이트의 작업창을 또 열겠습니다. 아트보드 현재 3개 열린 거예요. 이 3개의 작업창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의 형태로 하나, 창의 형태 하나, 창의 형태 하나 이런 식이었지만 현재 우리가 탭 구조로 문서 읽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단 위에 보세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눌러서 나와서 누를 때마다 문서를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탭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X를 눌러주어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하나를 추가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른쪽에 패널 창 좀 가보세요. 패널 창에 보시면 컬러 나와 있나요? 있지요? 있죠? 컬러가 지금 한번 쿵 눌러보세요. 저처럼 창이 보입니까? 컬러 피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피커인 상태에서는 조금 색을 가져오기 힘들어요. 우리 앞전에 봤었을 때 뭘 배웠냐면 RGB라고 하는 속성을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에 RGB 코드의 값이 나와 있기를 여기가 FF 얘가 0000이었다면 어떤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R이라고 하는 레드에는 색을 전부 다 넣어 주었지만 G라고 하는 그린, 초록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고 B라고 하는 블루에도 색을 안 넣었으니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코드인데 CMYQ도요 마찬가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값에 의해서 정확한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컬러 패널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햄버거 단추를 콩 눌러보시면 옵션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쇼 옵션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CMYK의 코드 값을 직접 넣을 수 있게 보여줄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하단부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와치, 브러쉬, 심볼스 나왔겠죠? 이건 잠시 후 좀 놔두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있나요? 클릭해 보세요. 스트로크 이게 뭐죠? 우리 포토샵 때 보시면 레이어스 창을 마우스 우클릭 해주면요 블렌딩 옵션 나와서 블렌딩 옵션 눌러주면은 레이어 스타일 창 나왔잖아요. 거기에 스트로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외곽선 테두리라고 하는 의미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테두리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콕 눌러보니까 그쵸? 어떤 분들은요 이 스트로크가 여기에 웨이트라고 하는 두께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찬가지 오른쪽에 햄버거 단추를 콕 눌러주어서 쇼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스트로크 안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외곽선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그라디언트는 뭘까요? 점증색이라고 해서 어느 색에서 어느 색 또는 다른 색으로 어떤 점차적인 변화를 주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본 적 의미는 뭔지 아실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온 것이 바로 뭐냐? 트랜스퍼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포토샵의 후반부에 배웠던 것이 나와 있어요. 노멀을 콩 눌러보실래요? 노멀 눌러보시면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이튼 스크린 컬러 닷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오버레이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대에 포토샵 시간에 공부했던 것으로서 겹침 상태를 설정하기 위해 바로 블렌드 모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블렌드 모드. 저희는 제가 여러분 포토샵 때 아마 다음 로고를 얘기하면서 다음에서의 로고에 글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겹쳤을 때 겹친 곳에 색상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버레이라고 하는 겹침 모드를 준 것입니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뭐 나오느냐? 브러쉬 나와 있어요. 이 브러쉬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줄 때에 테두리의 모양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테두리의 모양을 정할 때 쓰는 거예요. 다음 심볼스 나왔어요. 심볼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호 형태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 위에 스와치 나와 있죠. 스와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자주 이용이 되는 색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면 색깔의 색상이 자주 이용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주 이용될 색상을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형태가 바로 스와치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스와치는 자주 이용된 색을 등록해 두었다가 불러오는 것, 브러쉬는 테두리의 모양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불러오는 것, 심볼스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나 모양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하단부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와 트랜스퍼런시는 다 봤죠 우리가. 제일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레이어스 나와 있나요? 있죠. 레이어스 창을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포토샵 수업 시간대에서의 레이어스라고 하는 의미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겹겹이 쌓아둔다의 말뜻이겠죠. 그 의미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용될 것이지만 지금은 쓰지 않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활용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데 여기에서 필요 없게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어피어런스 하고요 그래픽 스타일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얘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빼내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빈 곳이죠. 빈 곳. 이 패널 창에 빈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신 다음에 끌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요. 끌고 나와요. 그 다음에 X 눌러서 없애버리세요. 사라졌습니까? 그 자리에 많이 쓰게 될 메뉴 한 가지를 등록할 거예요. 상단 위에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 패널 창을 정의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있었습니까? 제가요 윈도우 말뜻은 창이란 뜻이잖아요. 윈도우 창을 캉 눌러줍니다. 메뉴를요. 그러면 A자에서의 있었던 얼라인 우리말로 하시면 정렬이란 뜻이에요. 얼라인 윈도우의 패널 창을 눌러주어서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 얼라인 패스파인더 보일 겁니다. 얘의 제목줄 보이시죠? 제목줄 제일 위에 있는 줄. 얘를 마우스 포인터로 끌고 와서 아무 곳에 놓는데 저는요 레이어스 창 위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끌고 와서 어디다 놓으라고요? 레이어스 창 위에다가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추가된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될 가장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환경 설정인 것입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고 한번 더 반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은 제가 한 3, 4일 동안은 같이 매번 또 해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일러에서의 그림을 그려볼 수 할 텐데, 먼저 여러분 작성되어지는 의미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앞전에 포토샵을 이용하면서 뭐 어떻게 썼나요?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와서 변화를 줬죠.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2개, 3개, 4개를 한 곳에 몰아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봤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변화해 본 적도 있었죠. 이런 형태에서의 이미 정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건드리는 것이 포토샵의 합성 보존 기능이었다면, 일러는요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빈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작도라고 하는 형태라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그래서 일러를 드로잉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로잉, 그리는 프로그램이겠죠. 그리고 포토샵은 뭘까요?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수정하기 명하시기 때문에 얘를 리터칭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리터칭은 재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일러는요 하얀색의 바닥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툴을 설명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도형 툴이 있을 겁니다. 쉐입 툴이 있을 거예요. 도형 툴. 걔를 마우스 우클릭을 뿅 눌러보시면 많은 도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각형 도형 툴을 눌러보시고요. 마우스 끌기로 찍 끌어보세요. 손 놓지 마시고요. 누르고 계세요. 마우스를요. 그럼 내 마음대로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요 정사각형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끌기 하시면은 정사각형만 나오죠. 자, 떼지 마세요. 아직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 이 도형을 움직여서 이동하고자 한답니다. 어디겠습니까?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세요. 그러면 도형이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한 다음에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떼고 마우스를 떼면 해당된 도형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툴을 이용하시는 방식은 거의 포토샵과 같습니다. 그쵸?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이 상태에서의 이 그림을 나는 이동을 시키고 싶고요. 크기를 변경합니다. 라면 무엇일까요? 우리 포토샵이었다면 컨트롤 T 눌렀을 거예요. 한데 일러는요 이미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요거 보세요. 검정색 화살표와 하얀 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때 검정색 화살표 무엇입니까? 이동을 의미한 것으로서 우리 단축키 뭘 배웠죠? V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동 선택 툴로 옮겨가죠. 그런 다음에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크기 변경할 때에 Shift 키 누르시면은 정배율 축소곡 쓰면 되겠죠? 포토샵과 툴 사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포토샵 때에 컨트롤 T를 눌러준 상태가 지금 이 상태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 앵커 포인트 점을 끌어준다면 뒤틀어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신 바로 무엇이냐? 오른쪽에 하얀색 화살표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해주어서 직접 선택 툴이에요. 이 화살표 두 가지는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검정색 화살표는요 도형 전체를 선택합니다의 의미이고요. 오른쪽에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직접 선택 툴의 하얀색 화살표는요 앵커점 1개, 선분 1개만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얀색 화살표의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툴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쪽이죠. 요쪽을요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끌기 해서 선택해 보세요. 클릭이 아닙니다. 끌기에서 내 네모칸 상자 안에 이 꼭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에 상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끌기 해보세요. 하시면 뒤틀어주는
점 한 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컨트롤 Z 복귀하겠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포토샵에서 이전 작업 돌아갈 때 컨트롤 Z 되죠? 한데 이전 갔다가 또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또 이후로 와요.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포토샵에서의 이전 가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알트 Z를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달라요. 컨트롤 Z 이용하시면요, 계속 이전 갑니다. 다른 점이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 그림에서의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하는 하얀색 화살표는요, 점 한 개나 선 한 개만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선만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끌기 해보세요. 끌기에서 나의 네모 상자에 선이 선택되어지게 하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요, 오른쪽으로 끌고 와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선 전체가 딸려가죠. 평행서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Z 눌러보세요. 자, 이제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동이죠, 이동. V 눌러서 검정살표 이동 선택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앵커점 살짝 바깥쪽에 오시면요, 이렇게 회전되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그때 돌릴 건데요, 정확하게 돌리고 싶었다 하시면 무슨 키와 동반할까요? Shift 눌러서 마름모로 만들어 보세요.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입니다. 요거 직접 선택 툴입니다. 여기서 단축키가 있어요. A입니다. A 눌러서 직접 선택 툴을 지정하신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었던 요 녀석이에요. 이 앵커점을 안쪽으로 쑥 가져가면요, 이 놓아버리면 어떤 모양 나올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앵커점만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앵커점만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안쪽, 왼쪽으로 갖고 들어갈 건데, 손이 수전증 때문이었을까요? 덜덜덜덜 떨리는 바람에 수평으로 안 갈 수 있겠죠. 제거 자, 갑니다. 자, 봅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웬걸 위에 아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가고 싶을 때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그렇죠, Shift.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은 화살표에 있는 모양의 앞머리를 만들 수 있겠죠. 됩니까? 다음 왼쪽에 보시면요, 요거 보이시나요? 색상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포토샵은요, 앞에 있는 게 점경색, 뒤에 있는 게 배경색이라고 해주어서 두 가지의 색을 같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달라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필이라고 해주어서 면 색깔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가운데 도넛 모양처럼 구멍이 뻥 뚫렸죠? 테두리선의 색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흰 색깔과 뒤에 있는 검정 색깔을 바꿔주고 싶을 때 무엇입니까? 이게 화살표 누르면 바뀌어요. 두 개의 색깔이. 그리고 여기에 면 색깔, 테두리 색깔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난 다음에 난 다시 기본적인 흰색과 검은색 쓰고 싶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시죠?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쵸?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색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본색.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것이냐 라고 하면 선택해서 없애버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직사각형 한 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왼쪽에 사각형 도형 툴을 눌러주시고 직사각형 한 개 만듭니다. 쭉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면 색깔을 선택해 주어서 빨강색 계열을 가져올게요. 빨강색 계열.
컬러 피커 이용은 똑같습니다. 포토샵하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은요 안 쓸게요. 넣어볼까요? 테두리 색깔은요 더블 클릭해 주어서 녹색 계열을 써보겠습니다. 다음 단축키 V 눌러서 이동 선택 툴을 지정하세요. 자,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난 이 도형 또 한 가지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었어. 포토샵에서의 복사할 때 단축키 기억하십니까? Alt. 자, 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두 개로 바뀔 거예요. 그쵸? 이때 끌어놓기 하시면 바로 복사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놓기 하시면 뭐라고요? 복사예요. 되죠? 그런 다음에 복사했던 직사각형은요 회전에 의해 주어 정확하게 90도 회전시켜 볼게요. 됐죠? 두 개의 사각형을 겹쳐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십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십자를요. 그런데 정확하게 십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대충 놓으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의 도형을 한 방에 선택합니다. 다 정해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끌기로 범위를 잡아주면요 범위 안에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내 마우스 포인터 끌기 범위 안에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쵸? 두 개의 도형을 지정하신 다음에 어디에 오느냐? 여러분도 아까 선택했던 여기 오른쪽 패널에 얼라인 패널을 선택해 보세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뜻이 뭐라고요? 정렬. 다시 한번 얼라인 뜻이 뭐라고요? 정렬입니다. 정렬을 이 개체라고 하는 그림 두 개의 개체를 정렬하기 위한 것인데 얘 뭘까요? 왼쪽으로 정렬해라. 얘 뭘까요? 가운데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위로, 얘는 위아래 가운데로, 얘는 아래로 이란 말 뜻이잖아요. 눌러볼까요? 두 개의 이미지를 지정하신 다음에 첫 번째부터 눌러보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이 왼쪽에 딱 따라붙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눌러볼까요?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해볼까요? 오른쪽에 붙어 있겠죠. 다음 오른쪽에 눌러보시면 위에 붙어 있겠죠? 위에 중간이겠죠? 아래로 내려오겠죠? 나는 십자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뭐 하면 될까요? 왼쪽 오른쪽에서의 가운데입니다 라고 해서 얘 클릭 한번 해주고 위아래 가운데입니다 얘 클릭하시면은 정중앙에 정렬되겠죠. 이런 기능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얼라인의 정렬이라는 것이에요. 눌러보겠습니다. 뿅 이렇게요. 됐지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개의 그림일까요? 두 개의 그림이 겹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따로따로인 겁니다. 난 싫어. 이게 어차피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질 계획이니까 묶어줄래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보세요. 두 개의 도형을 범위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이라는 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즉 포장지의 끈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두 개의 따로따로 있는 그림을 묶는 게 뭐랍니까? 그룹. 그룹의 앞 글자인 G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G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된 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빈 아트보드를 클릭해보세요. 바닥을요. 그런 다음에 도형 한 가지만 클릭하시면요 한 개만 지정될까요? 둘 다 선택될까요? 둘 다 선택이 되겠죠. 왜? 뭐 했습니까? 그룹으로 묶었으니까. 하지만 그룹은요 합친 겁니까? 묶은 겁니까? 묶은 거겠죠. 그룹을 풀 수도 있어야겠죠. 그쵸? 자, 무슨 키 이용하시면 되느냐? 이 그룹 묶여있는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뭐가 써있나요? 언그룹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룹을 썼을 때 단축키를 외웠으니까 그룹을 풀 때도 단축키를 외웁시다. 그룹이 뭐였죠? 컨트롤 G.
반대로 풀 때는 무조건 Shift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포토샵 때에 이전 가고 싶을 때 뭐였죠? 컨트롤 Alt Z. 다시 반대인 이후 올 때 뭡니까? 컨트롤 Shift Z. Shift는 대부분 다 뭘까요? 키 기능에서의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G가 아니라 컨트롤 Shift G 누르시면요, 그룹이 풀렸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선택된 것을 빈 바닥을 눌러서 해제하신 다음에 도형 한 개만 클릭해 보세요. 풀린 걸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룹을 묶을 수도 있고 그룹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단축키 외울까요? 그룹을 묶읍시다. 앞글자인 G를 따갖고 옵니다. 무슨 키라고요? 컨트롤 G. 그룹을 묶인 것을 풀어봅시다. 컨트롤 반대입니다. 컨트롤 Shift G. 한데 이번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묶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도형을요, 완전히 한 개로 합치게 버릴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요. 해주는 거 난 다음, 아까 우리 봤던 얼라인 오른쪽에 보시면요,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게 되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패스파인더 라는 곳에 오세요. 와주면 하나하나 그림들의 의미를 알면 좋습니다. 요거 보세요. 첫 번째 겁니다. 얘 어떤 것 같아요? 두 개, 여러 개, 세 개의 도형을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개로 합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을 파내기 한다는 뜻인 거예요. 파내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무엇이냐? 두 개의 그림이 있다면 두 개의 그림에 교차하는 곳이 있겠죠. 교차하는 것만 남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많이 쓴 건 뭐냐? 아랫줄에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겹쳐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요, 선이가 있잖아요. 이 겹쳐 있었을 때 조각을 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 누구 누를까요? 이 패스파인더에 있었던 쉐입 모드의 첫 번째 것을 콕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도형이 한 개로 합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두 번째 것을 눌러보실까요? 뿅. 어떻게 했어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세로죠. 위에 있는 가로의 그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내기 했어요. 컨트롤 Z. 세 번째 것은 뭘까요? 두 개의 그림의 도형에 겹쳐 있는 데만 남기겠다. 눌러보세요. 맞죠? 됐죠? 다음 컨트롤 Z. 왼쪽 아래 보시면 뭘까요? 디바이더라고 해서 조각 내기 말하는 것입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조각 내기를 뿅 누르면 별다른 차이가 없죠? 없어요. 한데 눌러보면 선택이 되어지는데 여기 뭔가가 선이 찍찍찍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쵸? 얘는요, 조각이 나는 건데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룹을 풀어볼까요? 그룹 풀기 뭡니까? 컨트롤 시프트 G. 풀어서 선택된 도형 선택을 해제했다가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조각이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조각 내기입니다. 디바이더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준 그림에 대한 이 툴이잖아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일러스트 내에서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나요, 진짜요. 자, 그러면 그런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줬던 예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 파일, 내 컴퓨터라는 아래 보시면 나왔던 노란색, 요거 있죠, 노란색이요. 내 컴퓨터입니다. 눌러주시면요, 우리 다운받은 데가 어디 있었죠? 다운로드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폴더 있지요. 에 가시면 거기에 요 02번의 일러스트 있지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중에 초급 더블 클릭, 그 중에 도형 기본이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얘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네 가지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해 모양, 달 모양, 꽃 모양, 별 모양 네 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달 모양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달 모양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눈에 이 달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저는 동그라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요. 그쵸? 정원인 동그라미에서 여기에 또 동그라미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 동그라미를 파내기에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보시는 그림에서 정원이 있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원이 있답니다. 얘를 파내기를 해버리면 남은 건 뭘까요? 여기 요만큼은 남겠죠. 이렇게 가요. 그치요? 이거의 원리인 거예요. 자,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자, 아래 갑니다. 여기에서 먼저 왼쪽에 여러분 쉐입 도구 툴에 보시면 도형 툴 안쪽에 여러분들 일립스라고 하는 원형 툴이 있어요. 눌러서 정원 한 개를 만듭시다. 그러면은 Shift 키를 이용하시겠죠. 자, 색상에서요. 왼쪽에 보시면 면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고요. 선 색깔은 없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면 색깔을 먼저 골라가지고 와서 노란 계열로 가자. 면 색깔은 안 쓴답니다. 그러면요. 면 색깔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면색은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빨간색 대각선 보이실 거예요. 안 씁니다의 말뜻이에요. 이런 식이 나왔나요? 그쵸? 면색은 노란색, 선색은 없어요의 말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 툴입니다. 무슨 키, 단축키 이용하실래요? 이동 키는 V. 선택된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원을요, 하나 간단하게 복사해 볼게요.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선택하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끌기.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조금 바꿔볼게요. 복사했던 그림의 면 색깔에 들어와서 좀 더 진한 노란색을 선택해보세요. 어두운 노란색을 선택해서 살짝 작게 만들어 볼까요? 이런 앵커점들을 이용하시죠. 앵커점들을요. Shift 키 누른 상태 조금 줄였습니다. 저는요. 살짝 줄였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의 원형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이거 있겠죠? 왜 올렸을까요? 자, 아래 그림인 밝은색 노랑에서 윗 그림인 어두운 노랑을 어떻게 할까요? 파내기 해버리면 남는 것만 남을까요? 요렇게가 남겠죠. 그쵸?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마우스 끌기로 스치기만 하세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하세요의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클릭을 뿅. 어떻게 할까요? 아래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만큼을 파내기 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었죠. 잘 나오나요? 좋죠? 괜찮죠? 그 다음 자, 펜 툴 한 가지를 써볼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게 될 툴이 있었습니다. 자, 2열 2시라면 위에서 세 번째 왼쪽에 있는 거예요. 펜 툴.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요. 펜 툴 선택하시고요. 저점 따라 하세요. 저희는 저기다가 코 한 가지를 만들어 줄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포토샵에서 영역층에 썼을 때 라조 툴 중에서요, 직선 라조 툴을 본 바 있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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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해서 완성하시면요,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펜 툴 누르고 난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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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단축키 V 눌러서 이동키입니다. 위치를 원하시는 만큼 바꾸세요. 회전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달과 코 모양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어차피 달 모양은 코까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림이었을 텐데 코가 따로 그림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는 달 모양과 코 모양을 하나로 합쳐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누구 이용하시면 될까요? 바로 패스파인더에서의 합치기 머지라고 합니다. 이용하시면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됐지요? 자, 기본적인 툴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잠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네요.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나머지 또 다시 한번 또 볼까요?